안녕하세요. 달콤한 점수 상승 프로젝트 달콤과학 진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배울 내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 벌써 반을 다 배웠어. 너무 수고 많았어요. 하지만 이만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혼합물의 분리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물질들의 특성에 대해서 쫙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배웠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특성들 하나하나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하나하나씩 특성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그 혼합물이란다.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끓는 점이 있었잖아요. 물질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개념 잡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끓는 점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야. 물질마다 끓는 점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다 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물질의 끓는 점 가지고 누가 더 빨리 끓어오르느냐. 그래서 그것만 쏙 해가지고 분리하는 그러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방법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죠?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증류와 분별 증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살짝 큰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차이가 뭔지 우리 친구들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자, 일단은 먼저 증류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류. 이 증자가 뭐 수증기 이런 거 할 때 그 증자죠. 뭐 찔 증자 이렇게 된 거. 자, 증류라는 것은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도 돼. 이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걔네가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액체 상태인 거, 혼합물. 그것을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열을 했을 때 얘네가 끓어서 기체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들만 모아서 그 기체를 다시 냉각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순수한 액체가 되겠죠. 그것만 뿅 해가지고 그 끓는 점 이상으로 딱 얘네가 끓이게 되면은 걔네들만 기체가 되면서 나오면서 다시 냉각시키면 그 액체만 딱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이게 바로 증류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자, 바닷물 같은 경우는요, 소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뭐 소금 성분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은 사실은 너무 짜기 때문에 우리가 식수로는 섭취를 못하죠. 근데 얘네를 끓여. 그러면은 그 소금 성분은 안 날아가, 못 날아가요. 물만 증발하죠. 끓는 점이 확 높아지면 100도가 되면은 물이 쫙 해서 기체 상태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체로 날아간 거 다시 어떤 관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냉각을 시켜 다시 좀 차갑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다시 액화되면서 물이 뚝뚝뚝 응결되면서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식수를 얻는 방법. 그게 바로 증류라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자, 우리 친구들 교재 플러스 강의 1번 보시면은요. 소주꼬리라고 나와 있어. 이 소주꼬리의 원리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소주를 얻는다라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증류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이 술을 만들 때에 막 발효하느라고 이런 곡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효를 막 시킵니다. 그러면 약간 좀 걔네가 탁해. 우리 친구들 막 막걸리 그런 거 알죠? 동동주 막걸리 실제로 먹어보진 않았겠지. 근데 그런 게 있다는 존재는 알 거야. 우리나라 전통주이기 때문에. 자, 그런 약간 탁한 술을 끓여. 자, 끓이면은요. 그 맑은 술의 성분들, 그죠? 뭐 알코올 성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뭐 약간 물,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끓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면은 얘네를 따로 빼야 되잖아, 그 기체를.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약간 이렇게 해서 주전자 엎어놓은 것 마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온 기체를 차가운 물이 든 요 그릇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여기서 살짝 냉각되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또르르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녀석은 살짝 그 알코올 성분이 거의 이제 들어간 맑은 술이겠죠. 그죠? 이런 고체 성분들, 이런 것들은 다 뭐, 얘네가 끌어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맑은 술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맑은 소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바로 증류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바로 두 번째는 분별 증류예요. 증류라는 게 나왔는데, 뭐 앞에다가 새로운 글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다른 용어를 또 만들었어. 분별 증류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분별 증류는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그걸 분리하는 거야. 역시나 끓는 점 차이 이용하는 거겠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 물과 에탄올이 서로 잘 섞여 있거든. 걔네들이 뭐 어떤 한 가지가 막 고체여가지고 걔네가 뭐 증발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액체고 둘 다 너무 잘 섞이는 녀석이야, 서로가. 그래서 이러한 액체 혼합물을요, 증류를 여러 번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 번 일어나게 해서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한 거죠. 각각의 물질에. 그지? 서로 잘 섞이는 그 액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이 끓는 점. 어느 하나는 끓는 점이 낮을 것이고 어느 하나는 끓는 점이 높을 거야. 그런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먼저 끓어올라가는 녀석이 바로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끓어서서 나오게 되는 녀석이 아무래도 그 앞에 먼저 나온 녀석보다는 끓는 점이 높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잘 섞여 있는 그런 액체 혼합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별 증류하는, 구분해가지고 얘를 구별해서 증류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분별 증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 또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원유의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그 증류의 방법은 이 분별 증류예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 어떻게 해서 분별 증류하는지, 또한 원유의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류라는 방법은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죠? 그냥 뭐 옥 하고 끓여. 거기 있는 그냥 액체 성분, 날아가는 성분들 잡아가지고 그냥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를 만드는 거니까 이건 너무 간단하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지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분별 증류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고요. 분별 증류를 하려면 분별 증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장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짠! 자, 우리 친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야.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장치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액체 혼합물을 여기다가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얘를 끓여서 이쪽으로 끓어서 이제 기체가 되는 걸 이렇게 보내가지고 냉각을 시켜서 이렇게 된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부터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되겠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빠방! 자, 그러면 각 부분별로 살펴볼게. 일단 온도계를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분별 증류관 해서 설치가 되어 있죠. 약간 좀 유리 시험관 같은 건데 가지가 옆에 또 달려 있고요. 여기 위에 뚜껑을 이제 꽂을 수 있는 그러한 고무 마개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 이쪽에는 또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둥근 바닥 플라스크 그런 것처럼 생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놓고 이 위쪽에다가는요, 온도계를 설치를 해서, 왜 설치하느냐 그러면 얘가 액체 혼합물 여기다 놓고 끓인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끓여서 기체가 되는 녀석, 즉 기화되어서 나오는 그 물질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야. 기체의 그 온도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현재 몇 도이고
그 온도가 바로 그 해당 물질의 끓는 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략적인. 그래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해서 빠져서 뭔가 액체가 나오고 있어. 근데 현재 온도, 기온이 지금 몇 도야? 그러면은 이 물질의 끓는 점이 요 값이니까 요 값이 지금 대략적으로 일치하네. 지금 요 물질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온도계를 설치한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가지 부근에 오도록 합니다. 이쪽으로 가지 부근. 오케이, 알겠지? 가지 부근.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온도계 딱 치고 이쪽으로 내려가게끔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사실은 안 보여요. 되게 그림이 작아서. 여기 안에는요, 유리관 도막을 쫙 해서, 그러니까 유리관 막 잘린 유리관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리관 도막을 쫙 해서 넣어놨어. 그건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냥 여기가 텅 하고 비어 있어도 사실은 이게 실험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얘네가 너무 텅 비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어쨌든 서로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이잖아. 서로 이렇게 같이 이제 끌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끌어 나오다가 유리관도 막 자꾸 방해하는 녀석이 또 생기고, 그리고 유리관 도막이 완전히 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이 또 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미로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미로를 막 통과하면서 통과되면서 진짜 올라올 녀석들, 진짜 그 끓는 점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올라와라. 안 그러면 도중에 가다가 힘들어서 걔네가 못 올라오는 녀석은 잘못 올라온 거야, 사실은. 기체는 기체라면 유리관도 막 다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쫙 해서 모이겠죠. 근데 얘네가 순간적으로 잘못 다른 물질이 껴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까지 다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를 통해서 깨끗한 그러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관 도막, 그래서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요게 안에. 자, 그 다음은 이제 액체 혼합물을 끓이는 요 공간인데요. 요 공간에 안에다가 끓임 쪽을 넣을 거예요. 요거는 너무 쉬운 내용이지. 끓임 쪽은요, 항상 뭘 끓이든 간에 이 혼합물 뭐 이런 거 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끓임 쪽을 넣어서 끓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막 끓어 넘치잖아. 팍 해가지고, 그지? 잘못 끓어 넘치면.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방해하는 그러한 돌덩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랄까 약간 좀 무거운 그런 물질들, 도자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살짝 넣어두게 되면은 방해하기 때문에 얘네가 확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끓이는데 얘네가 기체가 되어서 그러면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모여서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돼. 즉, 액화를 다시 응결시켜야 돼요. 응결은 이제 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액화를 시키는 거지. 자, 그럼 액화를 시키려면 다시 차가운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차가운 상태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냉각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요 가운데 설치된 게 냉각기예요. 자, 어떻게 된 시스템이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커다란 약간 시험관 같은 거? 그게 이제 둘러싸여져 있고, 얘가 지금 가지 있잖아. 요 가지랑 요 안쪽이 지금 굉장히 얇은 그 유리관 같은 걸로 쫙 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지금 두 개인 거야. 안쪽에는 요 가지랑 연결된 관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커다란 다시 유리관으로 쫙 해가지고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왜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 이 사이, 요 안쪽 관 말고 이 안쪽 관과 그 다음에 요 바깥쪽 관, 요 사이, 요 공간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체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시원한 공간이 되면서 내려오면서 이미 이제 액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각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차가운 물을 넣어줘야겠죠. 찬물을 흐르게 한다. 약간 비스듬하게 설치. 얘네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또르르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찬물을 흐르게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 이게 또 은근히 시험 문제에도 가끔씩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막 되게 중요하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런 뭐 보기 한 가지 막 이렇게 한 줄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찬물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찬물을 이 관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거든. 왜냐하면 물을 계속 흐르게 해줄 거니까. 그럼 위에서 물을 넣어야겠니? 아래에서부터 물을 넣어야겠니? 어디서부터 넣어야지 좋을까? 우리가 딱 하고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쪽 관에서 물을 넣어줘야지만 물이 이렇게 또 잘 흘러서 내려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을 넣어줄 때, 그 차가운 냉각기 안에 물을 넣어줄 때는요, 아래쪽부터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왜냐? 위에서부터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이 물로 꽉 차지를 못해. 아니면 여기를 막고서 찬물 넣어준 다음에 그렇게 막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려워요. 차라리 여기 비스듬히 기울었잖아. 아래에서부터 물을 쫙 해서 밀어 넣어줍니다. 열심히. 어쨌든 이거는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물을 넣어야 되니까 조금 힘이 들겠죠. 물을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부터 찬물이 쫙 해서 차곡차곡 채워지겠죠. 그죠? 빈틈없이 차곡차곡 채워진 다음에 너무 오바된 물은 다시 이쪽 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빠져나온 거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또 이렇게 해서 차가운 물을 계속해서 흐르게끔 해줘야지만 얘네 이 냉각기가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 그냥 고여만 있으면 금방 얘네가 또 뜨거운 그런 상태의 물, 이런 기체가 쫙 지나가면서 열이 다 전달되기 때문에 안 돼. 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데 아래쪽에서부터 넣어줘야지만 아래에서부터 쫙 가득 채워진 상태로 얘네가 흐를 수가 있다는 거. 위에서부터 넣으면 가득 채우지 못해요. 흐르긴 잘 흐르겠지, 이쪽으로만. 그지? 가득 채워지지는 않는다. 그거 주의하세요. 알겠지? 그게 여기 또 실험에서, 실험 장치에서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분별 증류 장치 자체부터 일단은 잘 이해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분별 증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별 증류를 할 거야. 뭘 할 거냐면 바로 물과 에탄올, 이 혼합물을 분리할 것입니다.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예요. 물과 에탄올 섞인 액체 혼합물을 여기 넣었어. 끓여.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기체가 되어서 올라오는 녀석이 있겠죠. 누굴까? 자, 에탄올이 흐른 점이 더 낮아, 물이 더 낮아요? 물은 100도고요. 에탄올은 78도예요. 끓는 점이.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더 빨리 끓어서 올라오겠죠. 그죠? 확실하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에탄올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끓어 나온다. 그래서 에탄올 먼저 막 이렇게 유리관 다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냉각 다시 되면서 에탄올 이렇게 해서 빼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얘네 둘을 끓여.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정하진 않아, 사실은. 왜냐? 우리 이거 물질의 특성 배울 때 살짝 나왔어요. 끓는 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순수한 순물질을 끓였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 구간을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 지금 순수해요? 아니지. 물하고 에탄올 둘이 섞여 있어. 혼합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완벽하게 사실은 78도 이렇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끓는 점이 살짝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 어쨌든 78도쯤 되면은 에탄올이 끓어져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요때 지금 요 온도를 보면 대략 한 78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78도구나. 그럼 지금부터 이 에탄올이 끓어져서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점점점 이 온도계를 보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100도쯤에서 이제 또 이렇게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시기가 이제 물이 끓어 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 이런 거를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별 증류로 할 수가 있었어요. 잘 알겠죠? 그죠? 요거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다시 한번 이런 그래프 보면서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래프 잠깐 같이 보여주시고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프 보면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요거 같이 해볼게요. 혼합물의 온도가 얘가 끓이게 되면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순서 말하는 거야. 이 실험의 순서. 자,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어떤 온도에서 끓어져서 나온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얘네가 지금 혼합물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쫙 해서 순수하게 78도에서 끓어져서 기화되는 것을 좀 약간 방해합니다. 물들이요. 물들이 이렇게 에탄올하고 섞여 있으면서 야, 너 가지마. 아우, 귀찮아. 가지마. 이렇게 막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살짝 약간 78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져서 나온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물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미처 끓어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기화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지? 디귿 구간에서 이렇게 못 나왔던 에탄올도 조금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이 끓어나온다. 요 방법, 요 이제 실험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실험을 학교에서 진행을 한다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또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분별 종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원유에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가 뭐냐면 우리 막 그 자동차에 넣는 그 휘발유라고 하잖아요. 또는 뭐 경유차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바로 원유에서부터 뽑아져서 나온 그러한 원료예요. 그런 이제 연료가 되는 거야. 원유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섞여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연료가 될 수 있는 그 기름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원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뭐 휘발유는 휘발유, 경유는 경유 이렇게 따로 뽑아낼 수가 있는가? 응? 원래는 걔네가 다 섞여 있는 상태야. 땅에서 기름 나오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부자 나라들. 그 나라들 보면은 이렇게 딱 빼면은요, 시커먼 그러한 원유를 먼저 다 꺼냅니다. 그러면 그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시켜요. 그냥 그 다 섞여 있는 거를, 액체 혼합물들 다 섞여 있는 거를 그냥 가열을 시켜. 그러면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별 증류되는 거예요.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될까요? 어떻게 될까? 끓는 점이 낮은 거 높은 거. 헷갈리지 마세요. 위쪽에서 분리된다고 해서 끓는 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분리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끓는 점이 낮아서 가장 먼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체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원유를 분리하는 요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증류탑이라고도 불러요. 증류탑. 분별 종류를 쫙 해서 여러 개를 시키는 탑처럼 생겼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여기에다가 이제 원유를 딱 해서 주입을 해요. 여기다 다 넣고서 이제 끓이는 거야. 얘를 뜨겁게 이제 끓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끓여지다가 이 지금 공간 사이사이로 다 지나가면서 얘네가 기체가 가장 먼저 되면서 올라오는 녀석이 있어요. 그 올라오는 녀석이 바로 무엇이냐? 석유가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만 들어도 약간 되게 가벼울 것 같죠? 가스? 그지? 석유가스. 자, 그 석유가스는요, 끓는 점이, 봐봐, 마이너스 42에서 1도. 그러니까 요 정도만 되더라도요, 이게 금방 이 석유가스가 날아가서 이쪽으로 모여진다는 거야. 오히려 얘네들은 끓는 점이 생각보다 되게 낮죠. 그죠? 너무 낮지? 그래서 얘네 끓이자마자 아마 바로 다 올라올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가정용 연료, 우리 보통 LPG 막 이렇게 해서 부르잖아요. 그죠? 석유가스, LPG. 가정용, 너희들이 쓰는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LPG, 석유가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쭉 해서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또 끓이다 보면은요, 두 번째로 이제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이쪽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그대로 다시 밑으로 이제 쌓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르르르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휘발유예요. 휘발유 자동차 연료로 쓰이든지 또는 화학제품 연료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휘발유는 석유가스보다는 끓는 점이 조금 높죠. 그래도 30에서 120도 사이 그 부분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기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쭉 해가지고 또 여기 통과 되다가 이쪽에서 여기까지 못 넘어가고 이쪽에서 돌다가 이쪽으로 모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유라고 해요. 등유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등유는 항공기 연료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기 연료. 그리고 뭐 약간 좀 뭐랄까 되게 막 커다란 트럭 막 이런 것도 막 등유 막 이런 거 가끔 가다 주유소 같은 데 보면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유를 이용한 그러한 뭐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 등유는 150에서 280도 끓는 점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또 끌어가다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이쪽에서 또 돌다가 이쪽으로 모이다가 여기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바로 경유예요. 경유는 많이 들어봤죠? 경유차, 디젤차라고도 하지. 디젤 엔진 차량 연료,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는 230에서 350도 이 끓는 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끓는 점이 좀 높고요. 그 다음이 쭉 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못 올라가. 끓는 점이 제일 높은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중유예요. 중유도 아마 또 처음 들어봤을 거야. 이런 거는 배에 연료 있잖아. 통통 이렇게 막 가는 그 커다란 그런 배에도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유 같은 것을 넣어요. 중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원유를 중유탑에 넣어가지고요 다양한 것으로 쫙 해서 분류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찌꺼기가 나온다. 찌꺼기가 나오는 것으로 도로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스팔트, 그지? 쫙 까는 거 있잖아, 그지? 그 아스팔트 깔 때 너희들 혹시 지나가서 본 적 있어요? 지나갈 때 보면은 되게 안 좋긴 해.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 되게 막 시커먼, 진짜 찌꺼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시커먼 물질을 쫙 해서 바른 다음에 뭐 커다란 롤러 같은 그러한 그 기계차가 있어요. 그 롤러로 쫙 해서 밀어주게 되면은 얘네가 쫙 하고 반듯하게 깔리더라고. 도로 포장할 때 이런 나머지 찌꺼기들을 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류탑이 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위쪽에 가면 갈수록 얘네가 끓는 점 낮은 물질이 먼저 가는 거죠. 낮다. 끓는 점뿐만 아니라 온도가 낮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금방 끓어 넘치니까 온도는 일로 갈수록 오히려 낮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끓는 점이나 온도 같은 것이 더 높다라고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분별 중류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에서 이런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약간 좀 애매하죠. 이걸 외워줘야 되나? 내가 무슨 기름 회사 기름 회사 직원 될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외워줘야 되냐 하겠지만, 혹시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앞 글자만 따가지고요 외워주세요. 석휘 등경중. 그래서 너희들 교재 거기 암기 그쪽 코너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뭐 유나가 등교 중이래 이렇게 해서 적어놨잖아. 유나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는 뭐 나프타라고도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휘발유라고 더 많이 불러.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석휘라는 녀석이 등교 중, 이 교는 경유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외워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석휘가 등교 중이다. 석휘, 등경 중, 등교 중 이렇게 해서 외워주도록 하고요. 자, 이 증류탑의 특징 간단히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낮다라는 거.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중류탑 안에서 중류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중류가 반복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중류탑 높이가 어떨수록 분리가 잘 되냐면 이 탑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 층 사이가 이제 멀어가지고요. 걔네가 완벽하게 좀 더 뚜렷하게 잘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분리가 잘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것을 써서 좋은 점은 많은 양의 원유를 한꺼번에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요게 바로 중류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유의 분리 끝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플러스 강의에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플러스 강의 2번, 3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2번은 공기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공기도 혼합물인 거 알고 있죠? 그죠? 물론 액체 혼합물은 아니지만 이 혼합물을요, 액체로 만들어.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지금 기체 상태인 거는 이미 끓는 전보다 지금 상황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확 낮춰주게 되면 액체가 되겠죠. 이 공기 온도를 확 해서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싹 다 액체로 만들어. 그럼 액체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들을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지고 얘네가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올라오게끔 하게 되면은 질소, 뭐 아르곤, 산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얘네가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를 따로 분리시켜서 어떤 뭐 이런 실험실이나 그런 데에서는요. 질소 기체만 따로 필요한 곳이 있고 산소 기체만 따로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뷰테인과 프로페인을 분리해서 나와 있는데 얘는요. 아예 약간 좀 반대로 한 거예요. 끓는 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끓는 점 아래로 얘를 액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먼저 액화되느냐. 그래서 액화되는 거 그 액체만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뷰테인 같은 경우는요. 끓는 점이 0.5도.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둘 섞인 것을요. 이제 그 혼합 기체죠. 그죠? 그 기체를 소금이 섞인 얼음에다가 콕 하고서 그냥 넣어놔. 그러면 얼음에다가 소금 넣으면 있잖아. 거의 막 마이너스 20 몇 도까지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요. 마이너스 20 몇 도면은요. 일단은 뷰테인의 끓는 점보다는 확실히 더 내려갔죠. 그럼 뷰테인은 확실하게 얘는 액화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액체 상태로 찰랑찰랑 되어 있는 건 다 뷰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 마이너스 42도 끓는 점 가지고 있는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약간 좀 반대로 분리하는 거죠. 그죠? 액화를 시켜서 분리를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봤고요.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문제풀이 전에요. 잠깐 탐구 부분 같이 살펴보고서 넘어갈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이제 2장 넘기면은요. 탐구 A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간단한 그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실험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실험해도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분별 증류 장치 그거는 이제 정말 완벽하게 좀 잘 하기 위한 것이고 대충은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자, 지금 둥근마다 플라스크에 혼합물 들어있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 끓인 쪽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고 위험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끓어서 올라간 그 이제 기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되겠고요. 가지로 넘어가서 뭐 냉각기 따로 없고 이쪽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 요 유리관이 지금 어떤 시험관 안에, 빈 시험관 안에 지금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시험관을 차가운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운 시험관 안쪽으로 이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냉각이 되면서 얘네가 액화된다라는 그러한 간단한 실험 장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치를 한 후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또 나타내고요. 자, 이 과정을 1번 과정을 수행할 때 가지 부근에서 나오는 물질, 여기에 이제 딱 모이는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을 온도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시험관에 차례대로 모은 후에 관찰을 한다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시험관이 어떻게 해서 모인 거냐면 그래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그래프.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그래서 여기서 A 구간에서 시험관 상태, B 구간에서 시험관, C 구간에서 시험관, D 구간에서 시험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석한 결과 A는 시험관에 모이는 물질이 거의 없고요. 자, 둘 다 끓는 점에 아직 도달도 안 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B 위치에서는요. B가 이렇게 해서 B에 모인 이 액체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모였습니다. 얘가 이제 에탄올이 되는 거죠. 왜냐? B는 얘니까. 에탄올이 끓는 점쯤에서 바로 이제 끓어져서 올라와서 냉각이 되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에탄올이다. 자, 근데 C에는 요만큼 모였어요. C에는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인데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약간 모인다. 그래서 미처 여기서 나오지 못했던 물의 방해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에탄올이 다시 나올 수 있고 또한 물들도 같이 함께 먼저 이제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정말 조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구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물에 끓는 점쯤 도달을 하게 되면은 물들이 확 하고서 이제 냄새가 없는 그냥 액체인 물이 모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시험관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물과 에탄올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죠. 자, 아래쪽 정리 한번 볼게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서 올라와요? 낮은 거부터. 그치? 낮은 거부터 빨리 끓어져서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끓어 나온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1번,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밀도가 아니라 끓는 점이 다른 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잘 분리됩니다. 그죠? 이 끓는 점 차가 정말 막 요만하면은 잘 이게 분리가 명확하게 잘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클수록 잘 분리된다 맞고,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도 분리할 수 있다. 분별 깔때기가 뭐냐면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리할 때 쓰는 그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탐구 B 부분에 잠깐 한번 눈으로만 봐. 분별 깔때기라고 그 이제 실험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걔는 그냥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할 때 쓰는 그러한 깔때기예요.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 맞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D 구간, 마지막 D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그죠? 물이 끓는 점 부분이니까요. 끓어 나온 성분 물질은 시험관에서 찬물에 의해 냉각되어 액화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2번. 그림은 물과 메탄올이에요. 메탄올도 역시나 이제 알코올 종류 중에 하나죠. 근데 끓는 점이 에탄올보다 좀 더 낮아. 그래서 물보다는 아무래도 더 끓는 점 차이가 더 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과 메탄올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장치와 이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 되겠고요. 실험장치에 유리토막을 넣는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유리토막, 그러니까 왜 넣었어요?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여러 번 중류하기 위해서이다.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중류를 여러 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니까요. 자, 그래프의 가와 나 구간에서 지금 여기죠. 이 구간, 요 구간. 이 구간에서 분리되는 물질을 각각 쓰고 혼합물 분리에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너무 쉽네. 메탄올의 끓는 점 부분이 이쪽이니까요. 그죠? 가 부분에서는 메탄올 나올 것이고요. 나 부분에서는 끓는 점 100도 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질의 특성, 끓는 점이다. 끓는 점 차이다. 라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탐구 A 부분 살펴봤고요.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개념 속속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생활 속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되겠고요. 가와 나에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쓰시오. 바닷물을 가열하여 식수를 얻는다. 곡물 발효시켜 만든 술을 소주꼬리에 넣고 가열하여 소주를 얻는다. 맑은 소주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점 차이. 2번, 오른쪽 그림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 이제 OX 문제 해볼게요. 끓는 점이 높은 액체부터 분리된다? 아니죠. 이거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문제 풀 때 굉장히 집중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끓는 점은 낮은 액체부터 분리가 됩니다. 오케이, 낮은 것부터.
액체 혼합물을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 물질로 얘네가 끓는 점이 서로 다른 것이니까 얘네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냉각기 위쪽에서 찬물이 들어가 아래쪽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거 체크했었잖아. 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부터 넣어줘야지만 쫙 아래에서부터 쫙 가득 채우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증류되어 나온 기체는 냉각기에서 액화되어 삼각 플라스크에 모인다. 오케이. 그래서 액화되어 나온다. 맞습니다. 3번 오른쪽 그래프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 되겠고요. 가에서 라 중에서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는 구간 여기죠. 나 구간이죠. 그 다음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을 순서대로 적어라.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물에 끓는 점 100도쯤. 그지? 그래서 나하고 라 해서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라.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까지 원유 분류 장치, 증류탑을 나타낸 거예요.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바로 끓는 점이죠. 역시나 끓는 점. 5번 각 이제 층에서 얻어진 물질을 끓는 점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할 때 괄호 하나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끓는 점이 낮은 거는 가장 위에 있었죠. 그죠? 그것부터 순서대로 석휘가 등교한대, 등교 중이다라고 했었잖아. 등교한대라고 말하면 안 되지. 등교 중이다, 중유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석휘, 석유, 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교는 경유할 때 그 기억자만 같이 공통으로 기억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석유, 가스, 휘발유, 경유 해가지고 순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의 시간 문제풀이도 끝났고요. 오늘의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요. 바로 이제 혼합물의 분리 첫 번째 시간이었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였습니다. 자, 증류라는 방법은요.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시간 아주 자세히 살펴봤던 분별 증류.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이것을 서로 끓는 점이 다르다는 특성을 파악을 해서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게 해서 각각의 성분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분별 증류였죠. 그래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와 원유의 분리를 예를 들어서 살펴봤어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것이 먼저 끓어나와? 끓는 점이 낮은 누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 자, 원유 같은 경우는요.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증류탑으로 보내게 되면 끓는 점이 역시나 낮은 물질일수록 빨리 먼저 높은 곳에서부터 슉 해서 모아진다는 거.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의 가장 높은 위쪽에서 분리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 탑에 분리되어 나오는 그 순서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